나이가 들고 40대나 50대 또는 그 이상이 되면 삶의 후반기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 찾아온다. 이 시점에서 사람들에게는 권태로움과 허무함이 찾아오곤 한다. 허무함이라는 감정은 느닷없이 불쑥 찾아온다. 매일 똑같았던 회사 출근길에 불현듯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허무한 감정이 몰려온다. 우연히 거울을 보다가 훌쩍 늙어버린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든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도 허무함이 찾아온다. 예를 들어 2번의 누락 만에 승진의 꿈을 이루었을 때, 그토록 바라던 내 집을 계약하고 재정적인 목표를 이루어서 성공했다는 기쁨이 밀려온다. 하지만 그 기분도 잠시일 뿐이다. 어느새 허무한 감정이 올라온다. 예전에는 즐거웠던 일들이 더 이상 즐겁게 느껴지지 않는다. 20대 때는 모든 것이 새롭고 친구만 만나도 아무 생각 없이 즐거웠는데 이제는 특별한 일도 없다. 남은 인생도 이렇게 지루한 삶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맥이 빠진다. 삶의 한가운데에서 나만 홀로 덩그러니 남겨졌다는 기분이 들었을 때 삶의 의미를 찾은 철학자 니체의 인생 가이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인생 후반기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것이 진정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삶의 주인이 된다는 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니체는 7가지 해답을 주었다. 첫째, 내 삶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계속해서 시도하라. 나이가 들수록 변화에 대한 저항은 더 거세어진다. 그런데 더 젊었을 시절을 생각해봐도 실패가 두려워 아무런 시도조차 못했던 적이 셀 수 없이 많았던 것 같다. 니체는 인생에서 새로운 시도를 할 때마다 실패했고 질병과 통증에 시달렸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시도한다면 내 안에 감추어진 지혜, 즉 진정한 나 자신으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들을 발견하게 될 거라고 말했다. 설사 인생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우리는 올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다. 그 방법은 계속해서 시도하고 질문하는 것이다. 삶의 정답은 없다. 니체는 자신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삶의 단 하나의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질문은 스스로에게 해야 한다. 인생에 대한 질문의 답은 나의 내면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질문을 던질 때에는 반드시 무언가를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접 경험하고 행동하는 형태로 내 인생에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이 길이 정말 나에게 맞는지는 직접 경험해 봐야 깨닫게 된다. 막연하게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는 삶에서 답을 찾을 수 없다. 왜냐하면 삶의 모습은 개인마다 다르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질문은 항상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의 형태는 반드시 실천이어야 한다. 내가 수영을 하면 삶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의 형태는 반드시 수영을 실천해 봐야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질문에 대해 시도해 본다면 추상적이었던 개념들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변하게 된다. 시도해 보는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자신의 질문에 명확한 대답을 얻게 될 것이다. 무엇이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지, 풍요롭게 해주는지는 직접 경험해 봐야 알게 된다. 최악의 상황은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의 허무한 삶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시도하고 질문하고 답을 얻어라. 몸을 움직이는 사람만이 의미를 얻을 수 있다. 둘째, 삶이 나를 향해서 흐르는 흐름에 맞춰 살아간다. 니체는 인간이 약해지고 우울한 마음이 드는 원인을 추한 것에서 찾았다. 여기서 말하는 추한 것에는 늙음과 피로의 모든 징표, 삶의 소진 등을 말한다. 40대를 지나면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쉽게 지치곤 한다. 몸 곳곳에서 늙고 있다는 징후가 발견된다. 그러면서 사람은 하염없이 쇠퇴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공허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니체는 쇠퇴하는 곳에서 새로운 기회의 순간이 오고 모든 몰락은 아름다운 삶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인생은 상승과 하강의 연속이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는 법이다. 그래서 인생을 롤러코스터에 비유하기도 한다.
올라가는 것도 내려가는 것도 삶에서 나에게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좋은 일들로 가득하고 모든 것들이 뜻대로 되는 시기가 찾아오면 겸허한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간다. 힘든 일들이 한꺼번에 터졌을 때에는 좌절하지 않는다. 인생의 밑바닥에 이르면 다시 올라갈 일만 남아있기 때문이다. 니체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성장시킨다고 말했다.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삶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따라가다 보면 나만의 인생의 속도를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대했던 삶의 모습이 무너지고 실패가 찾아올 때 마냥 좌절하고 다른 일을 찾아 몰두하는 대신에 잠깐 쉬어가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다. 잠시 삶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올라갈 준비를 해본다. 전반적으로 일의 진행이 잘 되고 상승하는 차원에서는 가속도가 붙어 빠르게 실행되는 나만의 속도를 갖게 될 수 있다.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삶의 과정에서 나만의 속도를 찾아본다. 삶이 나에게 주는 흐름 속에서 나 자신을 더 잘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나에 대한 근본적인 확신과 믿음을 갖는다. 살아가다 보면 허영심이 많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카드 빚에 시달리면서 명품만 고집하거나 경제적으로 무리해가면서까지 비싼 슈퍼카를 구입하고 형편에 맞지 않는 고가의 월세를 내면서 고급 빌라에 산다. 허영심 뒤에는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돈이 많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찬사를 받는다. 슈퍼카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인생을 성공한 사람 취급을 받곤 한다. 그러한 인정은 달콤하다. 그래서 무리해가면서까지 겉모습을 포장해서 누군가로부터 나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다. 하지만 니체는 이러한 인생을 남들의 시선에 무릎을 꿇는 노예와 같은 삶이라고 지적한다. 돈으로 치장하는 삶이란 나 자신에 대한 가치를 타인의 평가에 맡기는 행동들이기 때문이다. 결국 인간은 스스로가 자신의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은 나라는 존재 그 자체에 대한 믿음을 말한다. 내가 돈이 많거나 사회적으로 특정한 지위가 있어서 나를 믿는 조건부 믿음이 아니다. 지금의 내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본질적으로 나라는 사람은 가치가 있다는 믿음이다. 나의 삶의 의미는 결국 스스로의 인생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 삶에서 힘들어지는 순간은 언제든 찾아온다. 그 틈을 타고 타인들의 비난과 멸시도 함께 나를 찾아온다. 나의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 사람은 그 시점에 쉽게 무너진다. 사람들로부터 오는 시선을 견디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 순간 느끼는 감정들은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나는 틀려먹은 사람이라고 스스로가 확신하게 된다. 흔들림 없이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은 스스로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다. 스스로에 대한 굳건한 믿음 하나만으로도 삶의 중심이 바로 서게 될 것이다. 넷째, 나의 건강을 챙겨야 한다.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스스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다. 특히 나의 몸을 있는 힘껏 사랑해야 한다. 40대가 넘어서면 남녀할 것 없이 갱년기와 함께 급속도로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 수십 년 동안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책임감 하나로 삶을 버텨냈으니 몸과 마음이 망가질 수 있는 건 당연하다. 앞으로 100세가 넘게 살아가야 하는데 남은 시간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몸을 아끼고 잘 돌봐야 한다. 니체는 평생 동안 온갖 병에 시달렸다. 건강 문제는 그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을 안겨주었다. 그래서 니체는 스스로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유익한 것만을 추구한다고 말했다. 인스턴트 음식을 줄이고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한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평온한 마음을 챙기기 위한 명상을 매일 해본다.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하루에 한 번은 꼭 한다. 물을 자주 마신다. 굳어가는 몸을 막기 위해서 하루 중에도 몇 번씩 스트레칭을 한다. 건강을 챙긴다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존중과 사랑의 표현이다. 그러니 이를 잊으면 안 된다. 다섯째, 고독한 시간을 딱 15분만 나에게 허락하라.
니체는 산과 바닷가에서 홀로 길을 걸으며 스스로와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여름에는 스위스 알프스 산맥 고산지대의 한 마을인 질스 마리아에 머물렀다. 그리고 추운 겨울이 오면 기차를 타고 따뜻한 프랑스나 이탈리아의 휴양지로 떠났다. 그렇게 니체는 자연과 함께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다. 니체는 진정한 나 자신을 찾기 위해서는 고독 속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했다. 고독은 우리가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사회에서 우리의 하루하루는 번잡하다.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유튜브, SNS를 체크하면서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 하루 종일 온갖 자극에 노출되면서 살아간다. 번잡한 공간과 시간에 나라는 존재는 없어진다. 그래서 번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공간에서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고독을 즐기지 않고서는 결코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 주변에 아무것도 두지 않은 채 내 안의 고요함에 귀를 기울여 본다. 나의 의미를 확인하는 의식을 날마다 규칙적으로 행하여 본다. 니체는 자신의 가장 내적인 샘에서 솟아나는 가장 강한 청량제를 마시기 위한 15분의 고독한 시간을 가지라고 말했다. 매일 15분간의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나의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보자. 여섯째, 죽음을 대하는 나만의 방법을 찾는다. 나이가 들고 몸의 노화가 찾아오기 시작하면 죽음에 대한 걱정과 불안에서 더 이상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니체는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내가 죽음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죽을 때는 어떤 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누구도 나의 죽음을 대신해 줄 수 없다. 죽음은 오로지 나 홀로 맞이해야 하는 인생의 중요한 사건이다. 니체는 죽음은 삶을 완성시킨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당신이 내년에 죽는다면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통해서 진짜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만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가 죽음이라는 기준 앞에서 더 선명해진다. 그래서 니체는 죽음은 우리 삶을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대 로마 철학자들은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했다. 죽는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순간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내가 지금 당장 죽게 된다면 삶이 더 선명해질 것이다. 내가 꺼리는 욕망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진정 나의 삶을 빛나게 하는지 깨닫게 된다. 죽음을 생각하고 기억한다는 것은 비관적인 태도를 의미하지 않는다. 죽음을 생각하면서 나의 삶을 더욱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한다. 40대가 지나가고 50대가 지나가면 남은 인생이 반 정도 남게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유한한 삶을 감사하게 된다. 그렇게 죽음에 대한 생각은 나의 삶을 완성시키게 된다. 일곱 번째, 삶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 나의 삶은 본래 문제들로 가득하다. 인생 후반기로 갈수록 인생 이곳저곳에서 쇠퇴라는 단어들이 적용된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10년 뒤 나의 삶은 어떻게 변해갈지 불투명하다. 니체는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이를 긍정으로 받아들이는 디오니소스적 긍정이라는 개념을 말했다. 디오니소스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포도주의 신이며 기쁨의 신이다. 삶은 고통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다. 고통을 아무리 피해 가려고 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사건들이 삶에서 일어난다. 이때 필요한 건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흔쾌히 짊어지고 나아가고자 하는 태도이다. 가장 낯설고 가혹한 삶의 문제들에 처해 있으면서도 삶을 긍정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바로 니체가 말하는 디오니소스적 긍정이다. 다양한 사건 사고를 겪고 마음의 상처와 부정적인 사건들 속에서도 나의 삶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사건들은 삶을 성장시키는 촉매제가 된다. 나를 좌절시키고 절망감에 빠지게 하는 고통들은 결국
나를 고귀하게 만든다고 니체는 말했다. 디오니소스적 긍정은 삶의 고통이 찬란하게 빛나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의미를 준다. 삶이 주는 두려움과 불안감은 우리가 올바른 인생의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한다. 모든 삶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된다면 비로소 진정한 나만의 삶을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니체는 나만의 삶을 의미 있게 가꾸고 완성시킬 수 있도록 7가지 제안을 했다. 마지막으로 7가지 방법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한다. 내 삶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계속해서 시도하라. 삶이 나를 향해서 흐르는 흐름에 맞춰 살아간다. 자기 자신에 대한 근본적인 확신과 믿음을 가져라. 나의 건강을 챙겨야 한다. 고독한 시간, 딱 15분만 나에게 허락하라. 죽음을 대하는 나만의 방법을 찾는다.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 나이가 들고 40대나 50대 또는 그 이상이 되면 삶의 후반기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 찾아온다. 이 시점에서 사람들에게는 권태로움과 허무함이 찾아오곤 한다. 허무함이라는 감정은 느닷없이 불쑥 찾아온다. 매일 똑같았던 회사 출근길에 불현듯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허무한 감정이 몰려온다. 우연히 거울을 보다가 훌쩍 늙어버린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든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도 허무함이 찾아온다. 예를 들어 2번의 누락 만에 승진의 꿈을 이루었을 때, 그토록 바라던 내 집을 계약하고 재정적인 목표를 이루어서 성공했다는 기쁨이 밀려온다. 하지만 그 기분도 잠시일 뿐이다. 어느새 허무한 감정이 올라온다. 예전에는 즐거웠던 일들이 더 이상 즐겁게 느껴지지 않는다. 20대 때는 모든 것이 새롭고 친구만 만나도 아무 생각 없이 즐거웠는데 이제는 특별한 일도 없다. 남은 인생도 이렇게 지루한 삶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맥이 빠진다. 삶의 한가운데에서 나만 홀로 덩그러니 남겨졌다는 기분이 들었을 때 삶의 의미를 찾은 철학자 니체의 인생 가이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인생 후반기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것이 진정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삶의 주인이 된다는 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니체는 7가지 해답을 주었다. 첫째, 내 삶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계속해서 시도하라. 나이가 들수록 변화에 대한 저항은 더 거세어진다. 그런데 더 젊었을 시절을 생각해봐도 실패가 두려워 아무런 시도조차 못했던 적이 셀 수 없이 많았던 것 같다. 니체는 인생에서 새로운 시도를 할 때마다 실패했고 질병과 통증에 시달렸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시도한다면 내 안에 감추어진 지혜, 즉 진정한 나 자신으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들을 발견하게 될 거라고 말했다. 설사 인생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우리는 올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다. 그 방법은 계속해서 시도하고 질문하는 것이다. 삶의 정답은 없다. 니체는 자신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삶의 단 하나의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질문은 스스로에게 해야 한다. 인생에 대한 질문의 답은 나의 내면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질문을 던질 때에는 반드시 무언가를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접 경험하고 행동하는 형태로 내 인생에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이 길이 정말 나에게 맞는지는 직접 경험해 봐야 깨닫게 된다. 막연하게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는 삶에서 답을 찾을 수 없다. 왜냐하면 삶의 모습은 개인마다 다르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질문은 항상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의 형태는 반드시 실천이어야 한다. 내가 수영을 하면 삶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의 형태는 반드시 수영을 실천해 봐야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질문에 대해 시도해 본다면 추상적이었던 개념들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변하게 된다. 시도해 보는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자신의 질문에 명확한 대답을 얻게 될 것이다. 무엇이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지, 풍요롭게 해주는지는 직접 경험해 봐야 알게 된다. 최악의 상황은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의 허무한 삶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시도하고 질문하고 답을 얻어라. 몸을 움직이는 사람만이 의미를 얻을 수 있다. 둘째, 삶이 나를 향해서 흐르는 흐름에 맞춰 살아간다. 니체는 인간이 약해지고 우울한 마음이 드는 원인을 추한 것에서 찾았다. 여기서 말하는 추한 것에는 늙음과 피로의 모든 징표, 삶의 소진 등을 말한다. 40대를 지나면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쉽게 지치곤 한다. 몸 곳곳에서 늙고 있다는 징후가 발견된다. 그러면서 사람은 하염없이 쇠퇴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공허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니체는 쇠퇴하는 곳에서 새로운 기회의 순간이 오고 모든 몰락은 아름다운 삶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인생은 상승과 하강의 연속이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는 법이다. 그래서 인생을 롤러코스터에 비유하기도 한다. 올라가는 것도 내려가는 것도 삶에서 나에게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좋은 일들로 가득하고 모든 것들이 뜻대로 되는 시기가 찾아오면 겸허한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간다. 힘든 일들이 한꺼번에 터졌을 때에는 좌절하지 않는다. 인생의 밑바닥에 이르면 다시 올라갈 일만 남아있기 때문이다. 니체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성장시킨다고 말했다.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삶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따라가다 보면 나만의 인생의 속도를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대했던 삶의 모습이 무너지고 실패가 찾아올 때 마냥 좌절하고 다른 일을 찾아 몰두하는 대신에 잠깐 쉬어가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다. 잠시 삶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올라갈 준비를 해본다. 전반적으로 일의 진행이 잘 되고 상승하는 차원에서는 가속도가 붙어 빠르게 실행되는 나만의 속도를 갖게 될 수 있다.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삶의 과정에서 나만의 속도를 찾아본다. 삶이 나에게 주는 흐름 속에서 나 자신을 더 잘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나에 대한 근본적인 확신과 믿음을 갖는다. 살아가다 보면 허영심이 많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카드 빚에 시달리면서 명품만 고집하거나 경제적으로 무리해가면서까지 비싼 슈퍼카를 구입하고 형편에 맞지 않는 고가의 월세를 내면서 고급 빌라에 산다. 허영심 뒤에는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돈이 많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찬사를 받는다. 슈퍼카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인생을 성공한 사람 취급을 받곤 한다. 그러한 인정은 달콤하다. 그래서 무리해가면서까지 겉모습을 포장해서 누군가로부터 나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다. 하지만 니체는 이러한 인생을 남들의 시선에 무릎을 꿇는 노예와 같은 삶이라고 지적한다. 돈으로 치장하는 삶이란 나 자신에 대한 가치를 타인의 평가에 맡기는 행동들이기 때문이다. 결국 인간은 스스로가 자신의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은 나라는 존재 그 자체에 대한 믿음을 말한다. 내가 돈이 많거나 사회적으로 특정한 지위가 있어서 나를 믿는 조건부 믿음이 아니다. 지금의 내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본질적으로 나라는 사람은 가치가 있다는 믿음이다. 나의 삶의 의미는 결국 스스로의 인생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 삶에서 힘들어지는 순간은 언제든 찾아온다. 그 틈을 타고 타인들의 비난과 멸시도 함께 나를 찾아온다. 나의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 사람은 그 시점에 쉽게 무너진다. 사람들로부터 오는 시선을 견디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 순간 느끼는 감정들은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나는 틀려먹은 사람이라고 스스로가 확신하게 된다. 흔들림 없이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은 스스로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다. 스스로에 대한 굳건한 믿음 하나만으로도 삶의 중심이 바로 서게 될 것이다. 넷째, 나의 건강을 챙겨야 한다.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스스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다. 특히 나의 몸을 있는 힘껏 사랑해야 한다. 40대가 넘어서면 남녀할 것 없이 갱년기와 함께 급속도로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 수십 년 동안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책임감 하나로 삶을 버텨냈으니 몸과 마음이 망가질 수 있는 건 당연하다.
앞으로 100세가 넘게 살아가야 하는데 남은 시간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몸을 아끼고 잘 돌봐야 한다. 니체는 평생 동안 온갖 병에 시달렸다. 건강 문제는 그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을 안겨주었다. 그래서 니체는 스스로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유익한 것만을 추구한다고 말했다. 인스턴트 음식을 줄이고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한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평온한 마음을 챙기기 위한 명상을 매일 해본다.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하루에 한 번은 꼭 한다. 물을 자주 마신다. 굳어가는 몸을 막기 위해서 하루 중에도 몇 번씩 스트레칭을 한다. 건강을 챙긴다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존중과 사랑의 표현이다. 그러니 이를 잊으면 안 된다. 다섯째, 고독한 시간을 딱 15분만 나에게 허락하라. 니체는 산과 바닷가에서 홀로 길을 걸으며 스스로와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여름에는 스위스 알프스 산맥 고산지대의 한 마을인 질스마리아에 머물렀다. 그리고 추운 겨울이 오면 기차를 타고 따뜻한 프랑스나 이탈리아의 휴양지로 떠났다. 그렇게 니체는 자연과 함께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다. 니체는 진정한 나 자신을 찾기 위해서는 고독 속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했다. 고독은 우리가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사회에서 우리의 하루하루는 번잡하다.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유튜브, SNS를 체크하면서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 하루 종일 온갖 자극에 노출되면서 살아간다. 번잡한 공간과 시간에 나라는 존재는 없어진다. 그래서 번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공간에서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고독을 즐기지 않고서는 결코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 주변에 아무것도 두지 않은 채 내 안의 고요함에 귀를 기울여 본다. 나의 의미를 확인하는 의식을 날마다 규칙적으로 행하여 본다. 니체는 자신의 가장 내적인 샘에서 솟아나는 가장 강한 청량제를 마시기 위한 15분의 고독한 시간을 가지라고 말했다. 매일 15분간의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나의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보자. 여섯째, 죽음을 대하는 나만의 방법을 찾는다. 나이가 들고 몸의 노화가 찾아오기 시작하면 죽음에 대한 걱정과 불안에서 더 이상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니체는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내가 죽음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죽을 때는 어떤 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누구도 나의 죽음을 대신해 줄 수 없다. 죽음은 오로지 나 홀로 맞이해야 하는 인생의 중요한 사건이다. 니체는 죽음은 삶을 완성시킨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당신이 내년에 죽는다면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통해서 진짜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만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가 죽음이라는 기준 앞에서 더 선명해진다. 그래서 니체는 죽음은 우리 삶을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대 로마 철학자들은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했다. 죽는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순간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내가 지금 당장 죽게 된다면 삶이 더 선명해질 것이다. 내가 꺼리는 욕망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진정 나의 삶을 빛나게 하는지 깨닫게 된다. 죽음을 생각하고 기억한다는 것은 비관적인 태도를 의미하지 않는다. 죽음을 생각하면서 나의 삶을 더욱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한다. 40대가 지나가고 50대가 지나가면 남은 인생이 반 정도 남게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유한한 삶을 감사하게 된다. 그렇게 죽음에 대한 생각은 나의 삶을 완성시키게 된다. 일곱 번째, 삶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 나의 삶은 본래 문제들로 가득하다. 인생 후반기로 갈수록 인생 이곳저곳에서 쇠퇴라는 단어들이 적용된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10년 뒤 나의 삶은 어떻게 변해갈지 불투명하다. 니체는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이를 긍정으로 받아들이는 디오니소스적 긍정이라는 개념을 말했다. 디오니소스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포도주의 신이며 기쁨의 신이다. 삶은 고통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다. 고통을 아무리 피해 가려고 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사건들이 삶에서 일어난다. 이때 필요한 건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흔쾌히 짊어지고 나아가고자 하는 태도이다. 가장 낯설고 가혹한 삶의 문제들에 처해 있으면서도 삶을 긍정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바로 니체가 말하는 디오니소스적 긍정이다. 다양한 사건 사고를 겪고 마음의 상처와 부정적인 사건들 속에서도 나의 삶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사건들은 삶을 성장시키는 촉매제가 된다. 나를 좌절시키고 절망감에 빠지게 하는 고통들은 결국 나를 고귀하게 만든다고 니체는 말했다. 디오니소스적 긍정은 삶의 고통이 찬란하게 빛나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의미를 준다. 삶이 주는 두려움과 불안감은 우리가 올바른 인생의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한다. 모든 삶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된다면 비로소 진정한 나만의 삶을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니체는 나만의 삶을 의미 있게 가꾸고 완성시킬 수 있도록 7가지 제안을 했다. 마지막으로 7가지 방법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한다. 내 삶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계속해서 시도하라. 삶이 나를 향해서 흐르는 흐름에 맞춰 살아간다. 자기 자신에 대한 근본적인 확신과 믿음을 가져라. 나의 건강을 챙겨야 한다. 고독한 시간, 딱 15분만 나에게 허락하라. 죽음을 대하는 나만의 방법을 찾는다.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